안녕하세요. CU 방위 우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 시간이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태프가 좋아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 스태프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질문은 제가 강좌에서나 아니면은 그 점주 교육에서나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스태프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점주가 실행하고 매장에 정착한다면 우리는 스태프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죠. 어찌어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차후 그 문제가 같은 형식으로 발생했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같이 이상한 알바 친구들만 들어오고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 알바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매장의 운영에서 무슨 어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무슨 매뉴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무슨 방법을 좀 찾아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두 번째 어떤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문제는 그 문제가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프레임, 그러니까 스태프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이런 프레임을 우리 머리에 좀 장착하고 이번 질문인 그 스태프가 좋아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는 아래에서 얘기할 이 세 가지에 만족을 한다면 큰 문제나 불만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태프는 파트타이머이고 그저 남는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기에 알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본다면 점주는 스태프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애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스태프는 매뉴얼,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는 매뉴얼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없이 본연의 일, 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는 서브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연의 메인 잡은 공부, 주중에 직장을 다니는 투잡, 그리고 시험 준비, 이런 그 본연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함께 스태프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스태프는 스태프와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상호 간의 지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기존 근무자의 어떤 정시 퇴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퇴근 원칙에 의해 출근자가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분 전에 출근을 해서 근무복을 갈아입고 매장이 좋은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포스기 1번, 2번의 어떤 시제를 파악을 하고 그 시간이 끝난 그 시간이 정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근무자가 카운터를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그 정시 퇴근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스태프끼리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지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두 번째는 물건 보충이 없는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근무자가 계산만 이쁘게 찍고 퇴근을 해버린 거죠. 그럼 다음 근무자가 이제 그런 모든 뒷감당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거를 점주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은 좋은 상태로 받았으면 좋은 상태로 넘겨야 한다는 원칙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함은 누군가의 힘듦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매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체크하고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매장 매뉴얼 집이 있어요. 24시간 업무 매뉴얼, 그 매장 내 주의사항, 요거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매장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상태는 저녁 근무자에게 토스가 되고 다시 야간 근무자에게 토스가 되어서 원래대로 오전 근무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본 업무의 수칙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성실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태를 받았으면 좋은 상태로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해 상호 간의 불편을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팁! 판매 즉시 보충 및 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꺼번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태프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스태프는 손님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호 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님, 야, 나는 비싼 매장을 찾아와 줬는데 몇 가지 좀 배려심 있는 서비스를 나는 좀 너네로부터 받고 싶어 라는 것이 있고요. 스태프는 제가 손님에게 접객하는 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는 점주로부터 교육받지 못했고, 또한 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님은 점주의 어떤 서비스 퀄리티를 알려주시며 제게 그 퀄리티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에 저는 좀 힘들고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호 간의 입장에서 점주는 명확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점포는 이런 교통정리의 목적으로 계산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4가지라는 것을 그 포스 화면 위에다가 코팅을 해서 부착을 해놓고 그것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확인서도 받고 기속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서 이 4가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손님과 스태프가 충돌하지 않게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 하나의 어떤 매뉴얼로서 어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시 챙겨야 될 사항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은 봉투 20원입니다. 필요하세요. 이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봉투는 물건을 스캔하기 전에 이 멘트가 나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할인했으면 할인된 금액을 고지하고 적립을 했으면 적립 사용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이 권유입니다. 적립 얼마 되었습니다는 좋은 멘트가 아닙니다. 사용을 권장하는 이 멘트도 왜 중요한지 차후에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필요할 때 개인이세요? 사업자세요? 라고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 문의를 하는 이 매뉴얼. 그리고 네 번째, 2+1에서 얼마 할인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상품은 2+1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4가지가 계산 전 챙겨야 될 사항 꼭 4가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상호 간의 어떤 기대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는 할인이나 적립카드는 근무자가 챙기는 것으로, 현금 영수증도 근무자가 챙기는 것으로, 2+1과 같은 행사상품의 적용 여부를 근무자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봉투 필요 유무 문의는 상품을 스캔하기 전에 근무자가 물어보는 것으로,
이런 이렇게 위와 같이 교통 정리를 통해서 손님과 스태프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스태프가 좋아하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스태프의 휴무는 신청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스태프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파트타이머이고 알바일 뿐인데 내가 무슨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휴무를 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기보다는 신청을 통해 필요할 때 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신청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에 점주와 스태프 간의 어떤 찜찜함, 그리고 어색함, 그리고 당혹스러움으로 휴무가 좀 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 찜찜함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스태프가 뭐 전날이나 당일날 여러 가지의 창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점주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말인 걸 알지만 우리는 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점주에게 다급한 느낌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다급함이 여러 가지 힘듦을 점주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휴무는 최소 10일 전에 반드시 문자로 신청한다는 규칙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명절 시즌에는 최소 15일 전에 신청한다는 어떤 규칙, 그리고 전날 또는 당일날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휴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규칙, 그리고 한 달에 어떤 2회나 3회 어떤 횟수를 설정을 해서 휴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런 규칙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면접 시에 일주일 스케줄을 좀 서로 확인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여유 시간이 있는 스태프, 잉여 시간이 있는 스태프를 채용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체 인력, 예전 근무자 아니면 대체 전문 스태프 구인을 통해서 항상 잉여 인력을 준비해 놓는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스태프가 좋아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스태프는 스태프와 스태프끼리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태프는 손님과 또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태프는 휴무가 신청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점주가 어떤 매장의 인프라로서 마련을 한다면 스태프와의 어떤 건강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또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카톡이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저희 카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카페 많이 자주 놀러 오셔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